안녕하세요. 사회 보고 있는 손용덕입니다. 여러분 7반 담임생이고요. 처음으로 1학년들한테 1학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이 다 됐죠. 11월이 이제 벌써 이제 중간 정도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은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새 11월이 됐어요. 1학년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뭐를 했나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이라는 것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체육대회마저도 저희가 취소가 됐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어요. 책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인데 이번 인문학 캠프 하면서 제가 골랐던 선정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캠프 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거의 다 읽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문체가 재밌게 쓰여 있진 않아요. 네. 워낙 어려운 또 법 이야기다 보니까는 정치와 법에 관한, 특히 법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땡땡 문고나 대형 서점에 가보더라도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에 관한 책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김영란 씨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시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또 유명하죠. 부패방지법. 오늘은 간단하게 책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가 조금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출판사는 두 개예요. 출판사는 한 개인데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 아마 여러분이 지금 구하기 쉬운 거는 요 두 번째 걸 거예요. 요 초록색으로 된 거. 두 개 차이는 초록색이 좀 더 비싸. 몇천 원 더 비싸고 대신 만화, 그림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은 똑같아. 선생님은 이제 두 개가 다 있는데 왜 하필 이걸 추천했느냐? 선생님이 주로 가르치는 게 2학년 정치와 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의외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우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예전에는 정치라는 파트가 하나, 과목이 따로 있었고요.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하나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의 정치와 법 분량보다 그 각각 한 학씩이 더 많았어요. 그게 하나로 합쳐지고 줄다 보니까 사실상 체계적인 어떤 이해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1학년 공통사회 중에서 일반 사회 파트 배우면서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배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그 논쟁에 있어서도 그냥 대뜸 없이 나오죠. 그렇죠? 별로 앞뒤 맥락 없이 갑자기 정의 한마디 하더니 누구 나왔어요? 벤담도 안 나왔죠. 그렇죠? 밀도 안 나오고요. 그렇죠? 갑자기 또 누가 나왔어요? 네, 조명이 너무 노래해가지고 오늘 화장을 안 하고 선생님 조금 지쳐서 이제 그냥 화장 안 하고 해보려고 그냥 저번에 했더니 얼굴만 너무 허옇게 나왔대. 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해가지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좀 이렇게 혐오감이 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화장을 좀 했던 건데 오늘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면서 이렇게 근데 너무 노래. 할 수 없죠. 그냥 할래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거 배웠었죠.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대뜸 자유주의자 중에서 롤스 얘기 나오죠. 롤스 얘기. 그지? 롤스 속에 또 크게 한번 나오잖아. 좀 이런 게 우리 지금 사회과의 과목에 좀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넓게 배우는 건 좋아. 굉장히 넓어. 그 1학년 사회 안에 지리부터 역사 다 들어가. 윤리도 들어가고. 근데 정작 깊이 있게 하나 파고드는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부족해. 근데 그게 역시 2학년 정치와 법에 와서도 반복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법 파트에서도 그렇고요. 정치도 약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책 한 권이 지금 이제 소개하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이유가 선생님도 읽어보니까 역시 좋고 읽고 학생들도 읽어보니까 좀 더 정리가 잘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지금은 바빠서 못하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거 좀 볼게요. 그래서 이분은 쉽게 보다도 국민에게 쉽게 좀 더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다고 하고요. 한번 뭐 간단히 소개를 해볼까요? 저자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네. 네, 뭐 평범한 건 뭐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절대 평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네. 바로 김영란법을 만든 부패방지법을 만든 분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지냈고요. 40대 나이에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40대 후반인데, 그래요.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자, 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프로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기현말리에 나와가지고 이때 강연했던 걸 저도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데 이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지금 같은 경우 만일 선생님이 뭐 5만 원짜리 뭐 상품권을 받았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 사람 사는데 좀 그 정도 선물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의뢰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명절이나 혹은 또 어떤 뭐 연초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의뢰의 뭐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였어요. 하는 거였고 괜히 안 하면 뻘쭘하고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지니까 예상외로 선생님도 많이 주변에서 들었는데 차라리 이 법이 있으니까는 이 법을 핑계 삼아서라도 그냥 안 할 수 있게 돼서 편하다라는 거야. 서로 안 주고 안 받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원천차단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랫동안 추진해 오셨던 분이고 그게 마침 실현이 된 것이죠. 그죠? 실현이 된 부분이고 손석희 씨 알죠? 여러분? 예, 그 아나운서 지금 이제 퇴임하셨지만은 퇴임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 이제 시슈 이제 그만하고 계시지만 뉴스로 나왔던 건데 뭐 잠깐 소개하는 영상만 잠깐만 볼까요?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매우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던, 그리고 물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더 관심 있는 분은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이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 보면 참 좋아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인데 김영란 전 대법관을 뉴스로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뒤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돈 받는 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저런 거 이제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책을 내셨습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네. 이 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요, 저 날짜도. 벌써 오래돼. 5년 전 얘기야, 그치? 너희들 벌써 읽어보고 초딩? 중딩? 초딩 때 얘기야, 그치? 좀 쉽게 쓰느라 고생한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면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서. 자, 이거는 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길어요. 인터뷰가 한 20분 돼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고 영상을 되도록이면 이제 간략하게 좀 만들려고 해요. 어차피 지금 이거 꼭 해야 되는 학습이 아니거든요. 꼭 해야 되는 학습이 아니라서 EBS 거기 여러분 그 공부하는 데다가 안 올려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유튜브예요. 그냥 사실 유튜브로서 첫 출발입니다. 오늘이 제가요. 기념비적인 날이지, 그지? 화장도 안 했네. 자. 책 구성 자체가 1부 법의 기원과 역사, 2부 헌법 정신과 법질서, 3부 법치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법의 탄생, 또 근대 법의 태동.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왕이 있었죠, 그렇죠?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왕에게 모든 권력이 다 있던가, 혹은 특정 세력에게 다 있었단 말이지. 이게 법치주의라는 것이 나타난 것은 근대와 함께, 즉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할 때는 시민혁명 이후,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근대가 근대 세계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그 이전의 세계와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이 탄생했기 때문에 권력도 얼마 전에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경선했었죠, 그렇죠?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도 국민이 뽑는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렇게 된 사회가 사실 몇백 년 안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근대적인 법 체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정치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 두 개가 다 동시에 같이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은 그 챕터 하나하나마다 몇 장 안 돼. 우리 통합사에서 보듯이 뭐 몇 장, 한 두세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각 내용이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돼요. 한 3배 정도. 그러니까는 통합사에서 한 3페이지에 걸쳐 얘기할 거 여기서는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데 처음부터 까지 쭉 맥락을 따라서 흐름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것을 정독을 한번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학습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초 지식 없이, 아무런 생각의 배경이나 그런 접하는 거 없이 그냥 교과서만 보면은 수업만 들어도 그냥 수업만 들어서 부족해요. 지금은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체계를 잡으려면은. 체계. 그냥 시험에서 그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질문들 그거 맞추는 거는 이거 안 읽어도 상관없겠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선생님도 문제를 낼 때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못 내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책을 읽어 놓으면은 반드시 언젠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뒤로 갔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거 뭐겠어요? 정의. 그죠? 우리 앞서도 배웠었지, 그지? 이 통합사에서. 그러면 이제 다양한 정의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의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롤스도 나오는 거고요. 벤담, 미엘, 뭐 칸트 등등등등 주요 학자들 소개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아까 인터뷰에서도 받으시 쉽게 쓰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한 권에 다 담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닌데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읽는 재미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막 재밌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거 읽으면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국민주권, 권력분리, 기본권 이런 개념들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법치주의라는 것과 그리고 더 현실, 오늘날 현실과 관련해서 이제 뭐 상소제도, 사법부 독립, 표현의 자유 등등등등 하면서 오늘날 현실과 관련한 얘기도 맨 끝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아까 앞에서 손석희 다시 생각하는 이유, 판결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까지 한 번 더 보면은 실제 판례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법률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읽어보라는 얘기고 사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저는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책을 좀 읽었구나. 어떻게 읽었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동네 서점에 가면은 법무사 조그만 책이 있어요. 사실 그 좀 약간 사기야. 법무사가 아니었나? 아무튼 이렇게 직접 번역한 것도 있는데 예전 번역은 일본 거 그냥 갖다가 그대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책들을 막 사서 맨날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럼 어떻게 읽었냐면은 그냥 흥미를 따라갔어요. 흥미를 따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웬만큼 고등학생 중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책을 좀 많이 읽은 학생이 됐었었고 그게 대학교까지 계속 갔었죠. 대학교까지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책들 맨날 이렇게 끼고 다녔었는데 사실 그게 제일 맞는 거예요. 자기 흥미를 따라서 가는 게. 거기다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자기가 뭐 공부를 하겠다, 뭐 그쪽 방향에 공부를 하겠다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책의 밸런스를 맞게 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읽고 관심 없는 것도 좀 보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조금 가지치기를 해줄 필요는 있지, 그치?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인데 학생들한테 이 세특 쓰고 생기부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억지로 읽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단 좀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책을 열심히 관심을 따라 보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 교사가 추천하는 것, 그런 거는 한두 권 정도는 그래도 같이 한번 봐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 취향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간에 도움된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서 얘기했고요. 사실 사회계약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2학년 올라가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이게 다야.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배우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 치명적인 단점이자 편리하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시험에서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풀기에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이러한 내용과 또 책에 나온 내용이 조금 달라.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회문화 부분도 그런 게 있어. 그 막스 베버가 뭐 기능론으로만 나오는데 사실 기능론은 뭐 듀르켐이나 뭐 따로 계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배우는 용으로 박스에 집어넣는, 그래서 분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또 혹은 그냥 정말 관심 있어서 그쪽 공부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과정과 좀 틀린 부분들이 조금 나와. 근데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거는 고등학생을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또 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외우는 시간 동안에 이거 충분히 읽는다는 거죠. 이 부분, 관련된 부분. 그러면서 더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 역시 또 책 속이었습니다. 되게 버벅거리는 걸 처음이라서.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입문 캠프에서 요거 하고서 이제 소감문 낸 친구인데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노란색만 좀 볼게요. 공리주의 정의관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선이라고 주장한다. 이 공리주의 최대의 난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최대 난제는 달리는 전체를 멈출 수 없고 철로에는 5명이 있고 다른 철로에는 1명이 있다. 그럼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한 명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거기에 나도 동의하는데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면 나는 그런 선택을 할까? 5명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정도 딸의 아들일 텐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들면서 고민을 했고 이성적으로는 5명 살리는 게 정의인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게 있으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도 되고 또 이렇게 자기의 생각, 이게 자기 생각이 많이 좀 드러난 부분이지, 그치? 이런 게 있으면은, 얘가 정말, 이 학생이 좀 고민을 했구나. 공리주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갖고 선생님이 또, 세특을 써주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세특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더 발전해가는 과정, 그거를 적는 게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남들과 똑같은 거 적는 거 아무 소용없어. 뭔가 다른 거 쓰려면 뭔가 다른 게 있었어야지, 그지? 다른 게 있어야지. 그렇다고 막 과장해서 어디서 막 남의 얘기 긁어오는 거 보면은 거의 다 보이거든, 뻔해. 그러니 시간 날 때, 방학 때 이렇게 책을 틈틈이 보면서 습관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진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올라온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공부를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수능에 올인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도 많은 책을 읽어볼 수 있고, 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 계속 다닐 때보다, 그죠?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제가 틈나는 대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책을 소개한다든지 전혀 엉뚱해 보이지만은 아무튼 좀 뭔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나 살펴보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짧은 한 10분짜리 15분짜리 영상 만들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